DJ 칼리드는 팔레스타인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칼리드의 어린 시절이 정말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해 올 때 주머니에 있던 돈은 단돈 20달러가 전부였대요. 그렇게 연고도 없는 낯선 미국 땅에서 이민자 가족이 당장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택한 것은 바로 플리마켓 장사였습니다. 칼리드가 기억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은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했고 매일매일 차량 트렁크 뒤에서 부모님과 함께 옷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거래요. 칼리드의 부모님은 사실 고향에서 아랍 전통 음악을 하던 연주자 출신들이었어요. 덕분에 집안에는 늘 음악 자체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대요. 하지만 소년이었던 칼리드가 빠져있던 것은 부모님의 아랍 음악이 아니었고 당시 미국을 강타했던 랩 그리고 소울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이 음악에 빠져 있었냐면 집 차고에 디제잉 장비를 차려놓고 밤낮으로 시끄러운 힙합 비트를 틀어대기 시작해서 칼리드 집안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길을 절대 죽이지 않고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삶에 순조롭게 자리 잡으며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칼리드의 인생을 숭두리째 뒤집은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 국세청 무서운 거 다들 아시죠? 부모님이 심각한 세금 문제를 얽히면서 이 국세청이 칼리드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순식간에 집도 가구도 옷도 모두 잃어버린 칼리드 가족은 다시 아무것도 없던 이민 초기 상태의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칼리드는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레코즈라는 음반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평범한 아르바이트였지만 바로 이곳에서 칼리드의 인생을 바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3년 어느 날 가게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칼리드 앞에 아직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전인 무명의 버드맨과 당시 단돈 몇 달러를 벌기 위해 믹스테이프를 들고 오던 11살짜리 꼬마 릴 웨인이 나타난 거예요. 와, 대박이죠. 심지어는 이 꼬마 릴 웨인이 그 앞에서 프리스타일을 하기도 했었대요. 칼리드는 그들의 성공 과정 전체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차 트렁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직접 꺼내 파는 장면, 결국엔 전설적인 레이블 캐시머니를 키워나가는 과정, 이 모든 걸 카운터 뒤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대요. 그는 이 무명 아티스트들이 전설이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꿈틀대는 무언가를 느꼈고 이때를 인연으로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리드는 아예 레코드 가게를 때려치우고 자신도 오로지 음악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그는 모든 인생을 걸고서 디제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열정은 너무나도 충만했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어요. 경력도 없고 연고도 없는 이민자 청년 칼리드를 반겨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는 잠잘 돈이 없어 밤새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혹은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페이를 안 주더라도 닥치는 대로 디제잉 장비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칼리드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굴렀어요. 그러다 그는 마이애미의 해적 라디오 방송국 믹스 93에 다짜고짜 찾아가서는 진행자들에게 방송시간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 열정 대박이죠. 여기서 해적 라디오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을 뜻하는데요. 그의 눈빛에 서린 간절함을 알아본 진행자들은 그에게 방송시간을 조금 내주게 됩니다. 그 진행자들은 바로 이후 유명해질 프로듀싱 듀오 쿨앤드레였고 그들은 그들의 음악 작업을 위해 해적 라디오를 급히 떠나게 되면서 이 방송국을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던 칼리드에게 통째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칼리드는 이 순간 자신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알았다고 하죠. 그는 이때 집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방송국 스튜디오 바닥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매일 눈을 뜨면 디제잉하고 방송하고 해가 뜰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비트를 틀다가 바닥에 쓰러져 잠들고 다시 일어나 헤드셋을 쓰는 이 미친 짓들을 반복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노력은 결국 마이애미 거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를 틀었다 하면 나오는 이 미친 텐션의 DJ에게 주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불과 9개월 만에 칼리드는 마이애미 언더그라운드 씬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로컬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는 지역 스타 DJ로 부활하게 됩니다. 칼리드의 이 미친 텐션과 그에 대한 소문은 마이애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류 라디오 방송국인 구구잼스의 간판 스타이자 마이애미 힙합의 대부인 엉클 루크의 귀에 들어갑니다. 엉클 루크는 8, 90년대 미국을 뒤흔든 전설적인 그룹 투라이브 크루의 멤버였죠. 루크는 칼리드를 처음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어린 청년이 턴테이블 앞에서 에너자이저처럼 미친 듯이
날뛰며 디쟁하는 모습 그 자체에 그야말로 압도당한 것입니다. 루크는 단박에 칼리드의 스타성을 알아보았고 1998년 자신의 프로그램인 더 루크쇼의 공동 호스트로 그를 파격 영입합니다. 하지만 주류 방송국의 고위 임원들은 당시 칼리드를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칼리드는 정형화된 메이저 방송 스타일과 달리 너무 시끄럽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소위 말해 저속하다는 게 그와 일하기가 꺼려지는 이유였습니다. 임원들은 루크를 찾아가 저 자식 당장 잘라버려라 라고 압박했지만 이때 칼리드의 커리어를 지켜준 구세주가 역시 엉클 루크였어요. 루크는 칼리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틴 칼리드는 결국 독보적인 청취율로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칼리드는 주류 방송국에서 본인의 이름을 건 단독 시간대 프로그램인 더 테이크오버를 얻어내며 마이애미 라디오 씬의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라디오 DJ로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칼리드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다들 아시겠죠? 바로 직접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2005년 어느 날 칼리드는 친한 음악 동료들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내 이름으로 믹스테이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친구들의 차가운 비웃음이었대요. 야, 하던 대로 클럽에서 음악이나 틀고 라디오 디자이너 해. 그도 그럴 것이 칼리드는 래퍼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비트를 기가 막히게 찍는 대단한 장비 기술이 있는 프로듀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앨범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칼리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힙합 큐레이션이었습니다. 아니, 영화 감독도 배우를 캐스팅해 명작을 만들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악기 하나 연주하지도 않고 명곡을 연주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한 비트를 찾아오고 이 비트에는 어떤 래퍼의 목소리가 어울리지 파악하고 훅은 또 누구에게 맡길지 선별해 최상의 조합으로 배합하는 능력, 이것이 칼리드가 정의한 프로듀서였습니다. 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칼리드는 이번에도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음반가게 점원 시절과 라디오 DJ 시절 무명 아티스트들의 곡을 아낌없이 틀어주며 쌓은 인덕과 인맥을 미천 삼아 본격적으로 팝 시장을 뒤흔들 판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2000년대 후반부터 칼리드는 링로스, 릴웨인, 루다크리스 등 네로라는 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히트곡을 쏟아냈는데 라디오 DJ였던 칼리드의 삶은 이 순간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Going down Bennett, drop 643, we're here switching. Around and trying to stop all our ground, cause we DJ Khaled, we the best season as we you feel like it or not, X how I get the free street, strawberry sweet. DJ Khaled, hey, hands go up, and they stay there. A little more cash than I already got. Tripping off you cause you had your shot. With my for the pictures, oh, I'm about to go. Andre the eyes closed, one shot, two shots, I'm gone. A lot of figures, yeah, I'm a father figure. Me, she know a lot of niggas. I wanna be with you, I wanna be with you. With the llama degree, get the limited edition of the Marika beat. 이야, 대박이죠. 그의 노래들은 이처럼 화려한 피처링과 더불어 네로라는 프로듀싱진 당대 힙합을 그냥 앨범에 담아버렸는데요. 그 음악들은 빌보드를 석권하고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 최우수 비디오상, 그야말로 성과는 대박이었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이 형님이랑 작업하면 무조건 플래티넘이다 라는 공식을 힙합씬에 완전히 각인시키며 칼리드는 모두가 인정하는 히트곡 제조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칼리드에게는 자신의 앨범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던 한 래퍼가 있었으니 그 인물은 아무나 피처링해주지 않는 아주 고고한 힙합씬 최대의 거물이었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Caught up in all these lights and cameras. All opinions take flight. Fuck the fame, keep cheating on me. 그 인물은 바로 제이지였어요. 당시 칼리드의 화려한 남부 인맥으로도 제이지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는 섭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칼리드는 역시나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작전을 세웁니다. 칼리드는 제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예 제이지가 살고 있는 뉴욕에 콘도를 계약해버립니다.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그가 오직 제이지의 녹음본을 받아내겠다는 집념 하나로 뉴욕으로 근거지를 옮겨버린 거예요. 칼리드는 뉴욕 콘도에서
정장 1년 동안 상주하며 제이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제이지가 나타나는 락네이션 관련 행사나 뉴욕의 주요 사교 모임마다 얼굴을 비추며 자신이 왜 제이지를 원하는지, 제이지 형님의 목소리가 자신의 음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지 끊임없이 간절함을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바치는 칼리드의 미친 끈기와 집념에 제이지는 결국 그에게 녹음본을 건네주게 됩니다. Ain't been the same since I can't do it. If you say it, guess it's true though. Kudos, I mean, but who knows? Salute to all the real. 이후 제이지의 피처링까지 얻어낸 칼리드의 삶은 힙합씬을 넘어서 그냥 음악시장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런 칼리드를 증명하는 게 바로 9집 앨범 메이저키예요. 앨범 메이저키는 칼리드 커리어 사상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로 데뷔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Put on my jury for this one. Rave talk, oh, we're talking that rave talk. On your own, you can't be free. Till you own your own, you can't be me. How we still. DJ Yeah, Khaled. I go on and on. Fuck for free. I know you working day and night to get a college degree. 이때 앨범이 어마어마하게 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DJ 칼리드 자신이 인터넷 밈이 되어버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칼리드는 스냅챗에 자신의 화려하고 유쾌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거예요. 순식간에 스냅당 400만 뷰가 넘는 대스타, 즉 인간 밈으로 등극합니다. They never said winning was easy. Some people can't handle success. I can. They look at my eyes, and the ladies look at my eyes. They love it. Key to more success is using the right soap. I only use Dove soap. Trust me. Trust me.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one. DJ Khaled. I don't know if you could take it. No, you. You gone off the door, say. Careful, mama, why what you say? DJ Khaled. Looking at the truth, the money never lie. Coochie melt. When I met her in the club, I asked her who she felt. 2010년대 후반까지 인생 최대의 전성기를 찍은 칼리드는 그렇게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는 곡마다 플래티넘은 기본이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유쾌한 부자 삼촌이 되었죠. 260억 원짜리 저택에 살며 700억 원짜리 제트기를 타는 그의 성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하며 칼리드는 커리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위기를 연속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칼리드는 자신의 11집 정규 앨범 Father of Assad를 발매했습니다. 앞선 10집 Grateful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하고 메가히트를 쳤기 때문에 칼리드는 이번 앨범도 당연히 빌보드 200 차트 1위 자리를 예약해놨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앨범에는 제이지, 카디비, 릴웨인, 포스트 말론, 립시어스 등 그야말로 힙합씬의 올스타 카드를 총 출동시켰습니다. They say my time is almost up. Tell them bitches wish. Everybody talking this king talk, nigga. We shoot shit up, we don't battle, bitch. Cornball, nigga. Be the best I to the music. top of the Maybach. I to the top of. Screaming free, my nigga Meek Mill. Niggas can't Willie in this free world. Meanwhile, You stick out of the crowd, baby, it's a no-brainer. But when you run in that drop, you can't explain it. 하지만 빌보드 1위에 재도전하는 칼리드와 같은 날 앨범을 발매한 인물이 있었으니 Take one look in the mirror, implications so clear. I live life with no fear. Take your hoodie off while you hide your face from me. Make your fucking mind up. Secrets, nigga. I'm not bitter or nothing, I understand. 바로 타일러였습니다. 칼리드 앨범이 대기업의 물량 공세처럼 화려한 피처링 군단으로 가득 찬 상업 예술이었다면 타일러의 이고르는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하고 랩과 노래를 하며 자신의 음악적 세계관을 완벽하게 진화시킨 순수 예술의 정점이었어요. 타일러는 심지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무노크라는 파격적인 비주얼로 나타나 전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중들은 칼리드가 아닌 타일러를 선택했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는 결국 타일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리드는 빌보드 1위를 하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폭발해버립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SNS에 타일러를 대놓고 저격하는 희대의 발작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I make albums so people can play it and you actually hear it. Driving your car, you hear another car playing it. You know, go to the barbershop, you hear them playing it. It's called great music. It's called albums that you actually hear the songs. Not no mysterious shit.
and you never hear it. 타일러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대중성이 없는 정체불명의 쓰레기라고 대놓고 모욕한 겁니다. 게다가 칼리드는 자신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 회사와 꼼수 묶음 판매를 기획했다가 빌보드가 이를 제재하며 판매량에서 제외하자 빌보드 차트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며 때를 쓰는 철없는 총구까지 벌였어요. 이 사건을 지켜본 대중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남을 시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던 긍정 전도사가 정작 후배 아티스트가 정당하게 자신을 이기자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DJ 칼리드가 실제로는 비트도 찍지도 않고 랩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자기 이름만 외치고는 도대체 자기가 자기 앨범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진 리스너들이 굉장히 많아지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예전에 스냅챗에서 웃긴 성공한 삼촌의 이미지로 이러한 의구심을 넘겨왔다면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중은 앨범에 이름만 올리는 주제에 예술가인 척하는 무능한 기생충이라며 칼리드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Is that part of the whole Khaled thing? Fun. It was just watching a man die inside. I was moonwalking in a wig. This nigga had everyone on his album. Everyone. I'm not in the barber shop. I'm not at the club. And he's not wrong. Love rap music. I make music. But so for some guy like that to kind of indirectly be like, that ain't real rap. But I didn't say nothing. I just let that number one speak. The nigga ego had to deal with that because his whole identity is being number one. Too turned up. Virgil got a paddock on my wrist going nuts. 칼리드는 타일러 사건의 굴욕을 씻기 위해 차기작 준비에 사활을 걸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12집 정규 앨범 타이틀을 자신의 본명인 칼리드로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미 인맥발 상업음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터라 단순히 올스타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대중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들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고 칼리드는 드레이크에게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드레이크를 앞세운 두 개의 곡으로 앨범은 빌보드 1위를 탈환했고 역시나 드레이크가 묻으면 뜬다는 공식을 또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I'm a pop star, not a doctor. Bitches calling my and an easy one. I want a pretty girl and an honest one. Whipping through the sand in a Jeep. 드레이크라는 든든한 뒷배를 타고 다시 빌보드 1위를 탈환했던 칼리드였지만 칼리드만의 인맥 비즈니스는 결국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적으로 드레이크에게 의지했던 것이 결국엔 그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인데요. 그의 발목을 잡게 된 사건은 바야흐로 켄드릭 라마 대 드레이크 디스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Sneak this and first person shooter. I hope they came with 3 switches. I crash out like motherfuck the big 3. Nigga, it's just big me. Nigga, boom. For all your dogs getting buried, that's a K with all these nines. He gon' see Pet Cemetery, nigga. 2024년 초 켄드릭 라마가 곡 Like That을 통해 드레이크를 저격하면서 힙합씬은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섰습니다. 이때 에이셈 라키, 위켄드, 퓨처, 메트로보민 등 네로라는 래퍼들이 일제히 반 드레이크 연합을 결성해 드레이크 한 명을 집단 포격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칼리드는 죽음의 이지선다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에게 빌보드 1위를 안겨준 은인이자 가장 확실한 수입원인 드레이크였고 다른 한쪽은 자신과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함께 만든 사우스 힙합 동맹인 퓨처와 메트로보민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의 거물 인맥을 영원히 잃게 되는 상황이 오자 칼리드는 철저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어느 쪽에도 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칼리드는 침묵하면 중간이라도 갈 줄 알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독이 바짝 오른 드레이크의 눈에 평소 그렇게 가족, 형제, 의리를 외치더니 정작 전쟁이 터지자 입을 꾹 닫고 숨어버린 칼리드는 가장 괘씸한 배신자로 보였습니다. 대전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2025년 2월 칼리드는 뜬금없이 14집 앨범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드레이크 신곡 2개가 장전돼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당연하게도 열광했지만 드레이크가 여기에 댓글을 달아버립니다. 충격에 휩싸인 칼리드는 드레이크의 댓글을 보자마자 게시글을 삭제해버렸어요. 드레이크가 칼리드 인스타 게시물에 대놓고 조롱 섞인 댓글을 다니까 수백만 명 앞에서 저격당한 칼리드는 엄청난 돈을 들여 찍은 마크 월버그 트레일러를 통째로 삭제해야 하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6년 5월 드레이크가 기습적으로 3개의 앨범을 발표했죠. 여기서 드레이크는 칼리드를 직접적으로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And Cali, you know what I mean. The beef was fully live. You went halal and your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a free Palestine.
드레이크는 칼리드가 팔레스타인 혈통이자 무슬림이면서 수천만 팔로워를 거느리고도 가자지구의 비극과 고향의 고통에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가사에서 칼리드 조국의 동포들은 여전히 그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비즈니스 이익과 미국 대형 레이블 임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국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고 칼리드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그렇게 디스곡이 터진 당일인 2026년 5월 15일 칼리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며 바다를 거니는 영상을 올리며 현실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드레이크라는 치트키가 완전히 사라진 칼리드는 2026년 현재 발매한 신곡의 실적도 좋지 못한 상태이고 드레이크 없는 칼리드의 커리어가 완전히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lease, everybody help me. 현재 칼리드에 대한 비호감 여론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동료 아티스트들의 시선 또한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칼리드는 입만 열면 모두를 향해 내 형제, 내 가족이라며 친한 척 마케팅을 해왔는데 하지만 티페인 같은 왕년의 파트너마저 방송에 나와 그 인간이 말하는 브라더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라, 영혼 없는 가짜 사랑이다 라며 칼리드의 위선을 대놓고 저격했어요. 시내 대다수 아티스트들은 이제 칼리드가 동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칼리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칼리드의 상태는 매우 최악인 상태가 분명해 보입니다. 단돈 $20의 흑수저 소년이 팝 시장의 지휘자가 되었다가 자신의 위선으로 인해 커리어 역사상 최악의 순간에 와 있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DJ 칼리드였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음악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고구마였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이론고구마가 좋은 음악을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